대법원 2003년 2월 26일 선고 2001도 1314 판결은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한계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아내와 영아를 살해한 뒤 화재를 일으켜 범행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은 전적으로 간접 증거의 종합에 의존하고 있었다. 핵심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있던 시간 이전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화재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한 추론이었다. 원심은 환송 전에는 법의학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나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면서 판단의 전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은 시반, 시강, 위 내용물 상태에 근거한 사망 시각 추정이 과학적으로 상당한 오차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존의 국내 법의학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화재 재현 실험 결과 옷에 불이 붙은 이후 불과 몇 분 내에 외부에서 연기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실제 화재 발견 시각과 비교해보면 방화 시점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로써 검사가 제시한 시간적 추론의 연결고리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간접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하다는 원칙 자체는 재확인하면서도 그 간접 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핵심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무너진 경우에는 전체 추론 구조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 시각과 방화 시점이라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흔들렸고 나머지 정황들 역시 이를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해서도 중요한 법리를 설시한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새로운 법의학 증언과 화재, 재현 실험을 받아들여 사실 인정을 다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과학수사와 법의학 감정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확정적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적 가능성과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은 동일하지 않으며 의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 앞에서도 증명 책임의 엄격함을 후퇴시키지 않았다. 이 판결은 간접 증거 중심 수사의 위험성과 과학수사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절제하여 평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